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분가에 나와 살고 있지만 얼마 전 어떤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시댁에 머물면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잠시나마 철없는 시누이와도 함께 지내며 뒤치다꺼리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큰 싸움을 겪고 분가에 나오게 되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답 없는 시댁 탈출기 정도 되겠네요. 시댁은 시모와 손 아래 시누이, 그리고 저희 남편 딱 세 식구인 집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병석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님 생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서둘렀지만 안타깝게도 시아버님은 끝내 결혼을 지켜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는 쓰라린 마음을 서로에게 기대고 달래가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마침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혼담이 오가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부부와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부쩍 적적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신혼집을 알아보면서부터는 시어머니의 적적한 모습이 더욱 심해졌어요. 가뜩이나 작은 체구의 시어머니 어깨가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쭉 혼자 자취생활을 해왔던 저는 시어머니의 적적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작고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두 자식들마저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내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에 혼자 남겨질 자신의 모습이 무척이나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집 말인데 조금 더 알아보자. 기왕이면 당신 직장 가까운 쪽이 편하고 좋잖아. 그럼 결정 났네. 뭐가? 아직 직장 근처 쪽은 알아본 데 없잖아. 있어. 자기네 본가. 얼마나 좋아. 내 직장도 가깝고. 우리 집? 혹시 엄마 걱정돼서 이래? 어머니가 혼자인 삶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드리면 어떨까 싶어. 나중에 분가할 때 하더라도. 자기가 좋다면야 난 얼마든지.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결혼식을 치른 저는 남편과 약속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댁에 신혼방을 차렸어요. 시댁으로 들어가고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적적한 기색을 비추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손아래 시누이가 아직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는데요. 이놈의 시누이는 시끄럽기가 7살짜리 버금가는 철부지에 참 손이 많이 가는 어지르기 대장군이었습니다. 분명 시누이 혼자 뒹굴거리고 있는데 5-6명이 함께 모여 놀고 있는 것 같은 대단한 존재감이랄까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뒤처리를 하느라 거의 시집살이를 하는 모양새였죠. 그런 시누이가 분가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 제 머릿속에도 어마어마하게 썰렁해진 집안 모습이 훤히 그려지더라고요. 생각대로 온 집안이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분가에 나가기가 무섭게 집이 무슨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창가에다 풍경 하나만 걸어놓으면 이건 그야말로 외딴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암자 그 자체였죠. 다행히도 오래가지 않을 썰렁함이었습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죠, 어머님? 갑자기 죄송은 왜? 니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문제죠, 그럼. 그것도 아주 큰 문제요. 뭔데 이래? 뜸들이지 말고 얼른 얘기해보렴. 응?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빨리 할머니로 만들어버렸어요. 너희 임신했니? 임신 맞구나. 어머나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그냥 임신도 아니고 쌍둥이래요.
아우,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고생이라뇨.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일단 건강하게 출산만 하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산후조리도 내가 다 해주고 쌍둥이도 내가 맡아서 키워주마. 며느리도 딸 자식이라잖니. 엄마 입장으로 해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어머니는 발까지 동동 굴러가며 기뻐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직장 생활에 바쁜 저희 부부를 대신해 양육을 도맡아 주겠다고까지 먼저 약속했어요.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죠. 쌍둥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직장을 잠시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쌍둥이 아이들에게 모자람 없이 올바르고 훌륭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꽤 컸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이 하나에 모든 사랑을 집중하기에도 힘든 일이 육아인데 저희는 첫 아이인데다가 쌍둥이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주시니 저희 부부로서는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날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약속했어요. 너무 과한 육아 부담은 드리지 않겠다고요. 저와 남편부터가 쌍둥이 아이의 부모로서 육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용돈도 아주 넉넉하게 드리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 돈까지 바라고 돕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한사코 용돈을 안겨드렸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도리라며 설득해 가면서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용돈을 받으셨죠. 저와 남편은 약속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친구분들께 어깨 힘 딱 준 채로 자랑하고도 남을 만큼 용돈을 드렸어요. 쌍둥이 아이의 부모로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젖먹이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육아휴직도 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과한 육아 부담은커녕 쌍둥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왜냐고요? 쌍둥이가 태어날 무렵 시어머니가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육아를 돕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행동거지가 불만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봐도 요즘 엄마 너무하는 것 같아. 뭐가? 연애? 그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하지 말어. 어머님도 당신 부모이기 전에 여자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어머님 나이면 아직 한창 때고 부모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은 거지 뭘. 그래, 뭐 연애하는 거야 인정. 용돈 받아가면서 약속 안 지키는 거? 그것도 그렇다 치자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집안 살면서 어떻게 눈길 한 번을 안 줄 수가 있지? 손주잖아. 연애 초기잖아. 우리는 초기 때 남들 사정이 눈에 들어왔었나 뭐? 그건 그렇지만. 됐어. 나중에 나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게 됐을 때 그때 도와주셔도 충분해. 혹시 못 해주시더라도 그런 걸로 기대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쌍둥이 부모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랬던 저였지만 결국 시어머니에게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는 법 없으면서도 시누이가 출산한 외손주에게는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아니 글쎄 우리 쌍둥이 돌잔치 때는 돌반지는커녕 빈손으로 덜렁 와서 손님처럼 밥만 먹고 급하게 데이트를 하러 가던 사람이 외손주의 돌잔치에서는 외할머니 노릇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돌잔치 비용 전액 부담에 축하금까지 거하게 얹어주었다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가 드린 용돈에서 나온 돈이었죠. 심지어 데이트하랴 외손주 선물 사다 바치랴 바쁜 시어머니로부터 추가 용돈 요청을 받는 달이 잦아졌습니다. 이러니
빈정이 상하는 거죠. 며느리와 친딸 사이의 차별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제일 빈정이 상하는 건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며느리도 딸 자식이다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부분이에요. 며느리도 딸이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 생활과 쌍둥이 돌보기에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란 저에게 시집살이까지 시키기 시작했는데 빈정이 안 상하고 백이겠냐고요. 청소, 빨래 같은 건 기본스러운 시집살이니까 얘기거리도 안 될 지경이었다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데이트 도시락을 쌌고요. 퇴근한 제가 기질맥진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반찬들을 만들어 놓으면 시어머니는 그 반찬이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시누이에게 갖다 바쳐댔어요. 그러면서도 끼니마다 반찬 투정이 말도 못했죠. 저희 부부가 드린 용돈에 추가 용돈들까지 여전히 시누이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시누이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돈줄이라도 쥐어주어야 한다나 어쩐다나. 정작 순탄치 못한 건 저희 시집살이였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일주일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쳐들어온 시누이의 뒷수발까지 모두 육아 중인 저의 일이었으니 이 정도면 차별 맞잖아요. 아주 심한 차별. 와이프가 온갖 고생을 하는 사이에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남편도 저와 똑같았죠 뭐. 저랑 똑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쌍둥이도 돌보고 똑같은 시집살이에 시누이 뒷수발까지 겪었어요. 친아들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남편까지 친어머니에게 빈정이 상해버렸겠냐고요. 아들도 자식인데 왜 여동생만 챙기는지 모르겠다 라고 매일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모든 심정들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며느리도 딸 자식이야? 엄마가 자식한테 그런 일 좀 시켰기로 그게 어디 문제라도 된다든? 어머니들이 딸한테 보통 이러나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어머님부터도 시누이 집에 같이 살 때 안 그랬잖아요. 사방팔방 어지르고 다니는 거 어머님이 뒤치다꺼리 다 했죠. 이게 누구 앞에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욕해? 내 딸은 그런 적 없다. 이거 보라고요. 계속 시누이만 감싸고 돌잖아요. 며느리도 딸이라면서 그 며느리한테는 맨날 시집살이만 시키고 딸은 무슨 대놓고 차별이죠 이건. 너네가 왜 자꾸만 예민해지니? 손주 낳아놓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유감인데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이대로 더는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그날로 끊었어요. 그리고 쌍둥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놀아도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아다니며 분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했고요. 출근할 때 입을 옷을 빨래한다거나 쌍둥이들을 위해 청소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죠. 아침밥은 출근길에 밖에서 먹었고 저녁밥도 퇴근길에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삼아 시키는 일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쌍둥이 육아에 최선을 다했고요. 부부가 집에 있는 모든 시간에는 직접 정성 들여 돌보았고 부득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낮 동안에는 쌍둥이를 돌보아 주실 여사님을 따로 모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불러 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뜸을 들이다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나 임신했다. 아, 네. 완전 축하드려요. 건강 신경 쓰셔야겠네요. 솔직히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진심 가득한 미소로
시어머니의 임신을 축하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해도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저희 부부의 축하를 싹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키워 너희 호적에도 올리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부터 기가 먹었니? 너희 호적에 올려서 너희 자식으로 키우라니까는. 진심 아니시죠? 농담이잖아요. 그쵸? 내가 이 나이 먹고 애 뵌 것도 남사스러운데 농담 따먹게 하게 생겼니 지금? 어머님, 이 애는 앞으로 평생 니들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쌍둥이 키우는 김에 니들이 알아서 키워.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애 낳는 고통 한 번 더 겪지 않아서 좋고.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아니, 정말 어디까지 보여주시려고 이래요. 며느리도 딸 자식이라면서요. 딸 자식 앞에서 얼마나 밑바닥까지 더 보여주려고 이래요 대체. 더 따질 것 없다. 어른이 그렇게 정했으니 젊은 놈의 것들은 고개나 넙죽 숙이면서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쌍둥이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아주기에도 서투른 초짜 부모인데 시어머니의 늦둥이까지 맡아서 키우라니요. 심지어 저희 부부의 호적에까지 올리라니 그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호적에 올려서 키우면 그럼 그 늦둥이는 저희의 자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의 형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느 집구석 개족보냐고요. 더 가관인 건 늦둥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거절당하고 헤어지기까지 했으니 모든 양육비를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제가 무슨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크게 반대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뭐라 떠들거나 말거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대꾸 한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할 주제도 못 되고 의논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신 나간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를 않더군요. 노산이라는 핑계를 대가며 산부인과도 최고급,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우겨대지를 않나. 물론 그 비용은 모두 저희 부부에게 떠넘기려고 했죠. 참 사람이 이 정도로 염치가 없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맞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희귀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끝끝내 반대하고 나서자 그런 저희 부부에게 본때라도 보여주겠다는 듯이 가혹한 시집살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더군요. 이건 뭐 거의 머슴살이나 하라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저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무시했어요.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기에 분가 준비를 서둘렀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의 해괴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참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따졌죠. 차라리 신우이한테 맡겨서 키우라고 그러죠 왜? 걔는 출가 외인이잖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사람이지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아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저희가 해드린 용돈이며 반찬이며 왜 다 갖다가 신우이한테 바쳤대요? 어머님도 그 집안 식구인가? 갖다 바쳐? 너는 그게 시애미한테 할 얘기니 그게? 며느리도 딸이라면서요. 딸이 엄마한테 이 정도 얘기도 못하나요? 자기 자식을 딸 호적에 올려서 딸 자식으로 키우라고 강요에 협박까지 해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요. 심지어 양육비 한 푼 안 보태줄 거라면서. 퇴바라진 것? 아무래도 내가 아들 장가를 잘못 보낸 모양이다. 말은 바로 해야죠. 이건 제가 시집을 잘못 온 겁니다. 시누이와 며느리 차별 어지간히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는 몹쓸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거부하겠다는 거니 지금? 자식 도리는 혜택이랑 뒷바라지 혼자 다 독차지하는 시누이한테 얘기하라니까요. 친정에서 우리 부부한테서 받아갈 거 다 받아갔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차별받을 대로 다 받은 이름만 딸인 저는 안 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다툼의 날들이 흘러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시종일관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러는 사이 새 신혼집의 계약금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직장과 도보로 10분 안쪽으로 가깝게 자리한 단독주택이었고 이삿날까지 받아놓고요. 하지만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는 꼴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의절할 예정이었고 이삿짐만 챙겨 분가에 나가면 다시 볼 사이도 아니었으니 괜히 싸운답시고 서로 흠집이나 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부싸움을 해왔던 시누이의 불화 원인이 밝혀졌어요. 시누이의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아주 큰 빚을 졌던 것이 화근이었다더군요. 시누이는 시댁에 쳐들어와 펑펑 울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 신혼집에 지불할 잔금으로 시누이 부부의 빚을 갚아놓으라는 그런 얘기였죠. 이제는 돈까지 몽땅 내놓으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절할 땐 의절하더라도 다시는 저희 부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가 제안한 계획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계획은 바로 진짜 딸처럼 굴어버리기였어요. 시누이가 결혼 전 저희 부부와 한솥밥 먹던 시절의 행동 그대로를 시어머니에게 해버리는 것이었죠. 골칫덩이 시누이를 롤모델 삼아 행동을 복사했다는 설명이면 딱 맞을 겁니다. 남편이 쌍둥이와 함께 저희 친정에서 지내는 사이 시댁에 혼자 남아 특단의 조치에 돌입한 저는 작정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어지럽힌 그대로를 며칠씩 방치하고 과거 시누이가 했던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청소를 부탁했죠. 아침 저녁 밥상 타령을 했고 반찬 투정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더군요.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주. 시누이네 빚 갚아놓으려는 말이 그렇게 서운하디? 에이 왜 이래 엄마. 뭐? 엄마? 며느리도 딸이라면서요. 그럼 엄마 맞는 거죠. 네가 진짜 미쳤구나. 딸이 미친년이면 엄마는 미친년 엄마 되는 거네. 미친 게 유전이면 엄마도 미친 거고요. 기싸움이라도 해보자는 작정이니? CM이 이겨먹을 수 있겠어? 기싸움은 무슨. 시집가서 외간 사람 된 옛날 딸내미도 이랬었는데요 뭐. 이제 제가 이 집 딸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야! 소리 지를 힘 있으면 용돈이나 주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맞다. 반찬도 신경 좀 써주세요. 직장 생활하는 딸내미 밥상 치고 영 부실하더라. 그게 뭐야 엄마씩이나 되셔가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터질 지경이더군요. 저희 골칫덩이 친딸 행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이면 해장국 끓여 놓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들들 볶았어요. 수시로 용돈 달라며 들러붙는 건 예산일이었고 저희 부부의 새 신혼집 잔금을 시어머니가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딸이니까요. 그러는 사이 제가 어질러 놓은 집안은 점점 거지소굴이 따로 없게 되어갔고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며 집안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차 싶을 때면 또 역정을 냈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기죽지 않았죠. 모든 말싸움은 매일같이 저희 승리로 끝났답니다. 긴 말도 필요 없었어요. 며느리도 딸이다. 한마디면 끝. 시어머니에게는 명분이 없었거든요. 본인부터가 며느리도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막대왔으니만큼 제가 진짜 골칫덩이 딸처럼 굴어도 딱히 뭐라 꾸짖을 명분 하나 없었죠.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 저는 기세를 몰아
사춘기 독하게 겪는 18딸내미로 진화까지 이루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는 사춘기 딸. 굳이 설명 안 해도 느낌 오시죠? 암튼 그랬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니도 안 되겠던지 신우이에게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에요. 신우이가 화가 잔뜩 난 채로 쳐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 차례였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과거의 저를 향해 입에 올렸던 말 그대로 신우이를 퇴치했죠. 엄마가 그러더라. 시집간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넌 이제 그쪽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 뭐? 간섭? 출가 외인? 너도 화나지? 우리는 그런 대접 맨날 받으면서 살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자. 앞으로 내 와이프가 너한테는 손윗사람 되거든? 위아래 연공서열 잘 파악해서 예의 갖춰 잘 모셔. 외간 사람이면 외간 사람답게 행동 조심하고. 오빠! 지하철 타고 가지? 멀리 안 나간다. 쪽도 못 쓰고 쫓겨나듯 현관을 떠나는 신우이. 그런 신우이를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벙찐 시어머니. 그 모습을 같이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날 몇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끙끙 고민만 해대던 시어머니가 초췌한 안색으로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이제 그만하고 분가해서 따로 살자꾸나. 뭘 어떻게 졌는데요? 며느리도 딸이라는 이유로 너를 막대했어. 똑같은 취급을 당해보니까 바로 알겠더구나. 솔직히 차별도 좀 심했던 것 같고. 심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심했죠, 많이. 늦둥이는요? 늦둥이 호적 얘기랑 양육비 얘기도 철회하고 내 힘 닿는 대로 잘 키워보마. 얘기 다 했으면 이제 제 차례인가요? 말하렴. 저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어가고 싶다면 앞으로 잘해주세요. 최소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자 내 평생 속지 않은 심정으로 반성하며 살아보마. 살아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혹시나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머니 아들은 하나 없어지는 거고 저도 더 독한 골칫덩이 딸내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거듭 확답을 받고 예정대로 분가에 나와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반성을 했는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않는지 긴 시간 두고 본 뒤에 용서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탓에 늦둥이의 유산을 겪어야 말았답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깨우친 바가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반성의 삶을 사는 한편으로 과거 저희 부부에게서 받아간 돈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신혼집 잔금을 대신 치러주시더군요. 그렇게 지금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딸이라는 핑계로 저를 더 이상 막대하려 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새 사람이 되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소란을 겪으며 정도 들었는지 조금 처진 어깨를 보면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는 요즘이에요. 저도 시어머니께 예의 잘 지키며 살아가 봐야겠습니다. 안 되면 사춘기 딸로 돌아가야죠.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엄마가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며 배려하고 사는 게 같이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